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자재 전문기업 벽산에 대해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벽산은 화려한 AI주나 반도체주처럼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오히려 시장이 방향을 바꿀 때 조용히 재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벽산은 최근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 불연 단열재 시장 확대, 건설 경기 바닥 기대감, 저평가 건자재주 관점이 동시에 겹치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회사부터 보겠습니다. 벽사는 건축자재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그라스울, 미네랄울, 석고보드, 천장재, 단열재, 외장재, 내장재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공장, 물류센터, 플랜트, 선박 등에 들어가는 각종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벽산을 볼 때 핵심은 단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라스울과 미네랄울 같은 무기 단열재가 중요합니다. 무기 단열재는 불에 강하고 단열 성능이 있고 흡음 성능도 갖춘 자재입니다. 벽산의 미네랄울 제품 설명을 보면 보온 단열성, 내열 불연성, 시공성, 내습 내후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네랄울을 방화 구조에 사용되는 내열성 높은 인조 강물 섬유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건축 시장은 단순히 싸게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재 안전, 에너지 절감, 친환경, 리모델링, 노후 건물 보강, 단열 성능 강화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벽사는 단순 건설 경기 회복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불연자재 규제 강화 수혜주, 에너지 효율 개선 수혜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수혜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최근 실적을 보겠습니다. 벽사는 2026년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932억 1,100만 원, 영업이익 34억 7,200만 원, 당기순이익 13억 6,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이 약 3억 9,300만 원, 순손실이 약 19억 4,4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서 흑자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매출은 오히려 아주 소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이 먼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원가 부담이 줄었거나 제품 믹스가 좋아졌거나 비용 통제가 작동했거나 적자 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회사는 성장주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데 이익이 살아나는 회사는 턴어라운드주로 평가받습니다. 벽사는 지금 성장주라기보다는 턴어라운드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흑자 전환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한 분기만 보고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벽산의 2025년 전체 흐름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건설 경기 둔화, 착공 감소, 건자재 수요 부진,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실적이 부담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더벨 보도에 따르면 벽사는 2021년 연결 매출 4,714억 원에서 2024년 6,431억 원까지 성장했지만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건설업황 부진 장기화와 대규모 증설에 따른 가동률 하락,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이게 벽산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나쁜 회사라서 실적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가 나빴고 증설한 설비의 가동률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건설 경기가 조금만 회복되고 증설 설비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고정비 부담이 매출 증가로 흡수되기 시작하면 이익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벽사는 지금 망가진 기업이라기보다는 업황 부진과 증설 부담을 지나고 있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벽산의 제품 경쟁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벽산은 그라스울과 미네랄울 등 무기 단열재 시장에서 오래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2021년부터 여주공장 그라스울 1호기 리빌딩, 영동공장 미네랄울 2호기 증설 등을 통해 무기 단열재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당시 벽사는 미네랄울 2호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6만 톤의 미네랄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설을 하면 감가상각비, 고정비, 인건비,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커질 때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가 수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라스울과 미네랄울 같은 무기 단열재는 단순히 단열만 하는 자재가 아닙니다. 불연성, 흡음성, 내구성,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과 연결됩니다. 건물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불연자재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건축물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 건축 현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능이 검증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벽산이 바로 이 지점에 걸려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점은 2026년 신제품 흐름입니다. 벽산 공식 뉴스에는 2026년 2월 고온 대응 마이크로포러스 단열재 개발 완료, 2026년 2월 극저온용 그라스울 레질리언트 블랭킷 출시, 2026년 4월 경량 샌드위치 패널용 50K 미네랄울 출시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벽산이 단순히 기존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온, 극저온 샌드위치 패널, 산업용 단열재, 선박 플랜트용 단열재처럼 적용처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특히 극저온용 단열재는 앞으로 LNG, 수소, 산업용 저장 운송 설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실적을 크게 바꾸는 수준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단순 주택 건축 자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용 고부가 제품 쪽으로도 방향을 잡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와 배당을 보겠습니다. 벽사는 2026년 3월 보통주 1주당 3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16억 7,945만 원, 배당 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24일로 공시됐습니다. 배당금이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적어도 이익을 내면서 주주환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고배당주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 실적이 꺾여도 완전히 주주환원을 중단하지 않는 기업, 순자산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벽사는 화려한 성장주보다는 이런 저평가 가치주, 턴어라운드주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벽산이 왜 움직일 수 있는지 상승 재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재료는 1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시장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실적이 계속 적자면 주가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벽사는 2026년 1분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재료입니다. 물론 매출이 줄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상승 재료는 건설 경기 바닥론입니다. 건자재주는 건설 경기와 밀접합니다. 아파트 착공, 분양, 리모델링, 상업용 건물 투자, 공장 증설, 물류센터 건설 등이 늘어나야 자재 수요도 증가합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둔화, 미분양, 건설사 재무 부담, PF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봅니다. 건설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건자재주는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벽사는 이런 흐름에서 대표적인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재료는 불연 단열재 수요 확대입니다. 건물 화재 안전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특히 외벽,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장, 물류센터, 학교, 병원, 공공건물 등에서는 불연 성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벽산의 그라스울과 미네랄울은 이런 흐름에 맞는 제품입니다. 회사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주력 제품인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 단열재가 보온 단열 성능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불연자재로서 화재 안전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벽산의 장기 포인트입니다. 단기 테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화재 안전, 단열 성능, 친환경 인증, 시공 안정성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상승 재료는 증설 효과의 후행 반영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증설은 처음에는 부담입니다. 공장 돌리고 설비 감가상각하고 인력 투입하고 고정비가 늘어나는데 매출이 바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익률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붙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반대로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벽산의 경우 2025년에는 증설 부담이 수익성을 누른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에는 가동률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상승 재료는 신제품과 고부가 제품군 확대입니다. 벽산이 고온 대응 단열재, 극저온용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용 미네랄울 등을 계속 내놓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순 주택용 자재보다 산업용 특수용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당장 강하지 않더라도 산업용 플랜트, 조선, 에너지, 물류, 냉동 냉장, 수소 LNG 관련 인프라 쪽으로 제품 적용처가 넓어지면 실적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벽산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건설 경기 부진 장기화입니다. 벽사는 결국 건자재 회사입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매출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연자재가 좋고 단열재가 좋아도 건물이 많이 지어지지 않으면 판매량이 크게 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 주택 착공이 회복되지 않고 건설사들이 계속 원가 절감을 우선하면 제품 단가와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매출 성장성 부족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 줄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아직 외형 성장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 벽사는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었다가 아니라 매출은 정체됐지만 이익이 개선됐다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시장이 강한 상승을 주려면 결국 매출 증가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2분기, 3분기에 매출이 증가로 전환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원가와 에너지 비용입니다. 건자재 회사는 원자재 가격, 전기료, 가스비, 물류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열재 생산도 에너지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원가가 안정되면 수익성이 좋아지지만 원가가 다시 튀면 이익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경쟁 심화입니다. 단열재 시장은 벽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KCC, LX하우시스, 기타 건자재 업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제품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건설사들이 납품 단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테마성 수급 변동입니다. 벽사는 시가총액이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닙니다. 따라서 뉴스 하나, 실적 발표 하나, 정책 기대감 하나에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상승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재료가 약해지면 되돌림도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과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벽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이 가장 큰 재료입니다. 시장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을 좋아합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이 재료를 반영해서 단기 급등했다면 추격보다는 눌림과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매매를 한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거래량이 얼마나 붙는지,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2,000원대 초중반 구간에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이런 흐름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기 관점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수익성 개선의 시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기 투자자라면 매출 증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계속 정체되면 시장의 기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분기 이후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된다면 벽사는 진짜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불연 단열재와 고부가 단열재 시장을 봐야 합니다. 화재 안전 규제, 에너지 절감 정책,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공건물 보수, 산업용 단열재 수요가 확대된다면 벽사는 구조적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라스울과 미네랄울은 벽산의 핵심입니다. 이 제품군의 매출 비중, 마진, 가동률이 올라가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벽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벽산은 현재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자재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좋은 점은 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이 나왔고 불연 단열재라는 명확한 사업 포인트가 있고 무기 단열재 생산 능력 확대라는 중장기 기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매출 성장성은 아직 약하고 건설 경기 회복이 확실하지 않으며 증설 효과가 언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벽사는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실적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6년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흑자 전환. 둘째, 매출은 아직 정체되어 있어 외형 성장 확인 필요. 셋째, 그라스울 미네랄을 중심의 무기 단열재 경쟁력. 넷째, 불연자재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수요 확대 가능성.
다섯째, 건설 경기 회복 여부가 가장 큰 변수. 여섯째, 증설 설비의 가동률 회복이 이익 개선의 열쇠. 일곱째, 단기 급등보다 2분기 이후 실적 확인이 중요. 결론적으로 벽사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지만 조용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건자재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불연 단열재 수요가 살아나고 증설 설비 가동률이 올라가고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면 벽사는 단순 저평가주에서 턴어라운드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1분기 흑자 전환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주가는 다시 지루한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분기 실적, 그라스울과 미네랄울 판매 흐름, 건설 경기 지표, 불연 단열재 관련 정책과 수요, 이 네 가지를 꼭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벽사는 단기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적 회복과 업황 개선을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건자재 턴어라운드 후보주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